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고 그건요 지지율 높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. 민주당의 레드팀은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레드팀인데 거기도 쫓겨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와서는 어디가 이거를 잘못을 인정하고 복원해낼 수 있느냐. 그 위기감과 절박감은 야당한테 더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은 20, 30대가 누구를 내년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SBS가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해서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.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. 매우 잘하고 있다 10.9, 잘하는 편이다 19.3으로 긍정 답변이 30.1%, 매우 잘 못하고 있다 40.1, 잘 못하는 편이다 20.8로 부정 답변이 60.9%였습니다. 내년 총선에서 여야 중 어디를 뽑을지 물었습니다.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 36.9%,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 49.9%였습니다. 이번 조사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유권자 1,002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입니다. 거의 여론조사마다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요건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여론조사 항목이 SBS도 있고 갤럽에서도 있었는데 양곡관리법에 대한 네, 여론조사였어요. 양곡관리법. 네. 대통령 지지율을 점점 수렴해가고 있어요. 그렇더라고요. 제가 생각할 때 그 이게 처음에는 첨예해요. 제가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 찬성층 논리도 있고 반대층 논리도 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안 된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인데 첨예하다가 점점점 대통령 지지율 쪽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는 대통령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건데 그러니까 정책 동력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대통령실에서 참 이해 안 되는 워딩들이 몇 달 동안 반복해서 나온 게 지지율이 1%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. 국민들이 뭐 저기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고 그건요 지지율 높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. 지지율 높은 사람들이 주로 지지율에 와해가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낮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그게 그런 게 저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. 왜 그런 말을 할까? 실제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총선은 뭐 내 얼굴로 치르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 계속했어요.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고 대통령 얼굴로 평가. 이 얘기는 당대표 뭐 누가 보냐. 당대표 중요하지 않다. 자, 그러면 당대표가 지금 뭐 차기 대통령 주자고 대통령과 약간 긴장 관계가 있다. 예를 들면 안철수다.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도 찍을 수 있지만 오로지 이것은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됐어요. 그러면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 지지율이 높이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. 지금요. 한미동맹 4월 말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게 돼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정상회담이 아니에요. 한미동맹 70년 기념으로 하는 국빈 방문이에요.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냐. 지금 4월 달 이때 방송이고 신문이고 모든 거에 특집 방송이 지난 70년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왔고 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아직까지 미흡한 건 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뭘 개정해야 되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재처리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핵잠수함을 어떻게 동의를 얻어내야 되고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하고 나토하고 협력을 어떻게 이런 거와 관련된 전문 이걸 쭉 해서 야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. 네. 그 대통령이 이걸 위한 정점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잖아요.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그 비서관이 뭐 이제 많은 이제 이벤트 하는 걸 비판했잖아요 보수가. 그래서 그게 흉내 내려고 그런지 몰라도 하는데 훨씬 더 어설퍼요.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한데 본질은 빼놓고 뭐 격가지 이벤트 어디 가고 사진 찍고 하는데 더 못하는 거죠 지금. 지금 라인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근데 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대통령이 좀 김영삼 대통령하고 닮은 모습도 많고 성정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.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꾼 것처럼. 근데 뭐 주위의 역량이라는 개인적 역량이 그게 잘 안 된다.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
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을 받고 총선에서 자기가 싸워가지고 쫓아낸 이회창 도로 데리고 들어와. 이회창 전 총리의 신한국당 입당은 오늘 오전 이뤄진 김영삼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최종 정리됐습니다. 김 대통령은 전국 안정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하며 문민정부의 목표인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이회창 전 총리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입당 결심을 반겼습니다. 밖에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박찬종 그래도 네가 나 도와야지 하면 또 도로 데리고 와. 무슨 운동권 김문수 이재호 같은 사람한테 우리 하나로 뭉치자 데리고 와.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데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은단 말이에요. 선거 이기고 싶으면은 그게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예측이에요. 근데 과연 그런 예측에서 본다면은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?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. 내 예측을. 그러니까 제가 관찰자로서 보면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레드팀 역할을 했고 김종인하고 이준석은 레드팀 역할을 했죠. 뭐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. 레드팀은. 네네. 상대방 입장에서 공격하니까. 민주당의 레드팀은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레드팀인데 거기도 쫓겨났잖아요.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는 어디가 이거를 잘못을 인정하고 복원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건데 둘 다 어려워 보입니다. 지금 보면 네. 그래도 사활적인 절박감의 문제로 보면 그 위기감과 절박감은 야당한테 더 있는 것 같아요. 왜? 3번 연속 졌잖아요. 국민의힘도 4번 지고 나서는 절박해져 갖고 김종인 비대위도 하고 이준석 당대표도 뽑은 겁니다. 그 절박감이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. 지금 국민의힘은 그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. 민주당은 3번 졌는데 또 질 수는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게 되면 저는 뭐 압니까 또 지금 바깥에 있는 성찰과 모색을 한다는 금태섭 의원을 뭐 진짜 뭐 다시 모셔갈지 바깥에 나와 있는 양양전을 다시 모셔갈지 오히려 뭐 지금까지 친명계라는 사람들 쳐내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결정이 둘 다 어려워 보이지만 민주당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 박 대표님 그 말하실 때 지금 윤태곤 씨가 뒷머리를 긁으셨어요. 네. 약간 비우는 완전 공감하기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요즘 흥미로운 게 민주당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. 아, 네. 뭐 좀 이야기 좀 듣고 싶다. 이야기하자.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. 국민의힘들 분들은 연락이 좀 떨어졌어.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쭉 들으면서 공감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정당이 다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. 뭐 다양해야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다양해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. 무슨 말씀이냐면 자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마약 범죄를 질타하고 조직 범죄를 질타하고 뭐 깡패를 잡겠다 어울려. 그 말이 착 붙어서 나와요.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붙어서 나오는데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린이집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어린이집 다녀요? 난 아주 좀 어린 그 영유 아들은 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애기들도 여기 오는구나. 2살 안 되는. 6개월부터. 6개월부터. 근데 아까는 안 보이던데 그냥. 네, 다른 교실에 있었어요. 아 그렇구나.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. 아, 네. 되게 어색해. 그럼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 정권 수뇌부에 있는데 사람들을 교육, 주거, 뭐 보육, 젠더 갈등 쪽에 제가 볼 땐 보낼 사람들이 없어요. 다 어색한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하는 게 1,000원의 아침밥, 밥 한 공기. 네. 밥 먹는 거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밥 먹는 거니까 네. 밥 먹는 거 밖에 자신 있게 못 하는 거예요. 보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. 그래도 이준석 때는 가가지고 젊은이들 자리에 갔고 뭐 내가 코인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랬죠. 네. 내가 이거 선거 비용 되고 있다. 막 이런 이야기라도 하는데 그 말을 할 사람들이 없어요. 몰라 찾아보면 있겠지. 찾아보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뒤로 나가 있고 아까 안철수 이야기 나왔지만은 뭐 경제가 어쩌고 지금 뭐 바이오가 어쩌고 하고 안철수를 내보내면은 어울리잖아요. 그 말이. 근데 김기현 대표가 가서 하면은 써준 거 읽는 거 같잖아. 지금 그 상황이 이래요. 민주당은 있습니까? 반대로 얘기를 하면 민주당도 윤태곤 실장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마는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또 민주당도 없죠. 근데 꽉 대기하고 민주당은 있어서. 야당이니까. 야당이니까. 그래도 그 민주당은 그 어울리는 분들 많죠. 후쿠시마 가면 어울려. 이제 경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촛불 들고 약간 좀안 이렇게 좋은 거 딱 앉아 있으면 어울려. 근데 안 좋은데
여당하고 대통령 인기가 나빠지면은 그것도 그대로 힘이고 기술이 되는 거죠. 결국은 여당은 뭔가 해야만 하는 그렇죠. 숙명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야당은 더 두드러진다. 그런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반사 이익이라도 거두면은 네네. 돼요. 반사 수비라도 하면 이익도 되는 제대로 못 거두니까 문제인 건데 근데 여당 그게 아니죠. 여권은 되게 놀라고 있을 거예요. 자, 양곡법이라는 시체는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. 한 달 전이나 지금은 다르지 않은데 여론은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. 양곡법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. 그렇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엔 떨어지니까 팽팽했는데. 따라서 떨어지는 네, 네. 거고 아까 말씀하신 한미동맹 70주년이면 옛날 같았으면은 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뭐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 결론은 두루뭉실하죠. 네. 참 좋았는데 이런저런 한계도 있었으니까 이런 한계를 뭐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뭐 진정한 동반자 이렇게 결론 날 거 아닙니까? 그럼 여러 군데서 오피니언 리더들도 나와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별로 재미없는 토론 다 안 보더라도 겼는지도 보고 듣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없다. 제가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그런 걸 느꼈어요. 원래 외교관 오비들 전직 주일 대사라든지 충분히 좀 정부에 힘을 실어줄 만한 분들이 있는데 안 보여. 뭐 방송국에서 안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도 안 보이고 신문에도 안 보여. 양곡법도 충분히 이야기할 분들이 있는데 안 보여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보니까. 막 반대한다라는 분들만 보여. 안 부르는지 아니면은 여기 나와가지고 대통령 인기 없으니까 나도 뭐 덩달아 덤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거든요.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게 돌아간다. 지금 보십시오. 여당이잖아요. 여당에서 제가 캠페인하는 입장에서 메신저가 적어도 한 10명쯤은 있어야겠다. 네, 네. 그러면 당에서는 당연히 당대표는 굉장히 큰 스피커 아닙니까? 네, 네. 원내대표 큰 스피커 아닙니까? 적어도 당 사무총장은 모든 현안이나 이슈에 가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네네. 또 전략본부장 같은 분들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내각 장관 중에도 스타 장관이 한 몇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대통령실에도 네. 뭐 총리도 당연히 큰 스피커가 돼야 되고 수석들도 한 몇 명, 한 두세 명은 홍보수석하고 정무수석은 방송 나와서 얘기를 딱 하거나 아니면 뭐 기자들하고 만날 때 아주 메시지가 좋거나 비유가 좋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? 일단 대통령 외에는 메신저가 지금 안 보여요. 지금 아예 메신저가 그냥 소멸을 했어요. 근데 그 메신저에 메시지가 안 좋아요. 네. 그러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해주면 여유가 좀 생기고 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당이라는 데서 당이 뭐 이걸 지금 뭐 맡아줘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. 지금 당대표가 없고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구설에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 상태로 되겠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잘 되는 집안은 옛날에 뭐 여기 개혁적인 국회의원들도 좀 있고 사무총장들이 다 이렇게 방송을 내면 인터뷰 내놓으면 표를 좀 지지를 좀 얻어올 수 있는 뭐 인터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내보내면. 네, 네. 그게 없어요. 나가면 다 비호감이 돼서 오는데 그거를 그리고 아까 제가 다양성 말씀드린 게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교육 문제 터지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. 뭐 애를 이제 공부시키고 네, 있다라는지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 애도 재수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학폭 뭐 이런 거 다 걸려 있으면 그런데 내보낼 사람이 없어. 그리고 뭐 육아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젊은 국회의원인데 애 키우고 있는 의원이 나와가지고 저도 오늘 뭐 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왔어요라고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것도 할 사람이 없어. 몰라 있는데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주거 마찬가지로 뭐 제가 서울에 전세 살고 있는데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메시지는 보수 정당의 문제는 윤 대통령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추상을 얘기한다고. 추상은 마음을 못 움직여요. 추상보다는 구체가 좀 더 마음을 움직이고 구체보다는 개체가 마음을 움직이죠. 원앙 소리가 소 한 마리를 우리가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지. 소 300마리를 갖다 살처분 한다 그러면 마음 아프죠. 3,000마리 그러면 야 저걸 다 묻어야 먹을 수 없나. 3만 마리 하면 나라 걱정이 돼요. 30만 마리 묻었다. 사람들이 뉴스 안 보죠.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 있을 때 윤희수 의원이 국회에서 뭐라 해요. 저는 임차인입니다. 그 자기 개체 얘기를 이야기로 쭉 얘기.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지금 메신저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렇게 임차인이란 약간 좀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. 다른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.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그 메시지를 만들고 연설하고 사람의 감동으로 파트도 전달하고 쉽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도 안 보이고 그 내각에도 안 보이고 당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왜 없게 있겠죠. 있는데 안 써.
이 체제는 양당 다 안 될 겁니다. 오류가 아니라 한계일 겁니다. 그래서 그 변화와 혁신을 해야지 선거 이길 건데 그 내부 동력은 양당 다 안 보입니다. 외부에서 와야 된다고 봅니다. 야박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법원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있고 네. 여당의 동력은 야당의 체제 변화로부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지금 댓글로 화요일 10시가 라이브였구나 몰랐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요일 아침 10시에 10시마다 저희 찾아뵙고 있고요. 자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